첫사랑에 빠지게 된 소녀 베아트리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녀를 숭배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빛에 비친 그림을 보고 싱클레어는 깨닫죠. 아, 이 그림은 나를 닮은 그림이구나. 그러면서 잊고 있던 데미안과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요. 스포주의, 결말까지 포함된 얘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당시 데미안하고는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방학 때 집에 내려가서 딱 한 번 마주쳤어요. 내가 밝은 세계에 속했을 때는 크로모 죽여 이러면서 어둠을 부추기던 데미안이 싱클레어가 어두운 세계에 속하니까 맨날 술집 가는 거 좀 따분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그 어둠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듯한 얘기를 해요. 싱클레어는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가 간섭하니까. 내가 뭐 성자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거든요. 저 근데 이 장면에서 진짜 진료실에서 청소년 면담하는 줄? 데미안이 이 장면만큼은 되게 정신과 의사처럼 말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술 마시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 너 자신의 일부에서만 알 거야.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를 더 잘 파악하고 모든 걸 원하고 행하는 누군가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참 좋겠다. 이 말이 싱클레어를 너무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멘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음에 진료실에서 써먹으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료실에서 청소년들이 모자 팍 물러쓰고 막 아무 표현 안 하다가 제 말 딱 마치면은 끝났어요? 이러고 탁 일어나거든요. 고개 까딱하고 가거든요. 근데 싱클레어도 그 당시에는 듣고도 그냥 짜증나서 빠이빠이 하고 계속 막 술 먹고 합니다. 데미안과의 과거 기억들을 모두 떠올린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언급했던 자기 집의 오래된 문양을 그리는데 그것은 새 그림이었어요. 완성된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는데 어느 날 데미안으로부터 답장이 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데미안 소설이 중2병 소설이라고 많이 비난받는 지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헤르만 헤세의 문장력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편리하게도 딱 마침 그 편지를 읽은 시점이 역사 수업 시간이어서 싱클레어가 이 편지 뭔 소리지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에서 알려줘요. 고대 종교에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사악한 것과 신성한 것의 조예를 상징하는 신이다 라고 알려줘요.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뭔가 알 수 없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엄마 같기도 하고 자기 같기도 하고 데미안 같기도 한 여자가 나오고 문양이 나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여자를 생각하면 행복하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저주하고 욕도 하는 다양한 감정을 혼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묘하게 싱클레어는 과거에 따라해봤지만 실패했던 데미안의 스킬들이 조금씩 본인이 발휘하기 시작해요. 막 마음 읽기, 꿰뚫어보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동급생들의 놀라움을 사고 조금씩 데미안을 닮아가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피스토리우스 신부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아브락사스 신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내면의 심상들을 이끌어내 보면서 조금씩 알을 깨고 나오는 경험을 한다고 여겨요. 이 피스토리우스 신부도 성직자 아버지 밑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밝은 세계에 있다가 그만두고 나름대로 어두운 세계를 헤매다가 지금은 오르간 연주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보는 건 이미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 누군가의 모습에서 내가 싫어하는 내 자신의 요소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라고 피스토리우스 신부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곤 합니다. 그 와중에 또 과거의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관계처럼 싱클레어 자신도 크나우어라는 학생이 괴로워할 때 마음 읽기로 그를 구원해주고 네가 선으로 믿는 게 무조건 선은 아니다 라며 인생의 고민들에 대한 문답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성장하죠.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피스토리우스에게 가르침을 받던 싱클레어는 어느 순간 확
반감이 들면서 지겨운 얘기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대들어 버립니다. 순간 내가 실수했다 하며 깊은 후회와 자책의 마음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마에도 카인의 표식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찾고 더듬거리면서도 나아가야 되는 길이다. 스승 피스토리우스의 가르침 또한 알을 깨고 나아갈 때 깨어야 되는 알 중에 하나다. 껍질이었다.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정말 혼자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까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드디어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재회하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 부인도 데미안처럼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이었는데 아들 친구가 자신에게 연정과 때로는 성적인 욕구를 품고 있다는 걸 알고도 마치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그냥 허락하진 않겠다. 쟁취되는 편을 택하겠다. 이런 멘트를 실제로 하는데 제가 약간 여기서 정신이 살짝 혼미해졌거든요. 그런다든가 사랑에 대한 메타포를 들려줍니다. 심지어 싱클레어가 꿈에서 에바 부인과의 성행위를 상징적으로 변화시킨 꿈을 꾸고 그 얘기를 부인에게 들려주는데 오 좋은 꿈이네요. 그 꿈이 이뤄지도록 하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서 이 챕터가 제일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군에 징집되게 되는데 전쟁의 참상 속에서 싱클레어는 개인의 의지와 집단의 의지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 문학 생각하면 뭐예요? 전쟁이라는 집단과 집단의 충돌 속에서 개인의 개성이 말살되고 막 장기말처럼 고기방패처럼 소모되어서 죽거나 살육의 광기가 드러나는 거 이런 거 많이 그려지잖아요. 싱클레어도 전쟁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처음에는 환멸을 느껴요. 그렇지만 이내 개인의 의지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구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증오, 학살, 분노, 절멸 같은 감정 또한 영웅주의나 명예 같은 이상주의랑은 상관없이 이런 모습도 인간의 영혼에 원래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파괴에 미쳐 있는 것 또한 거대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구나. 원래 새가 들어있던 알이 낡은 평화라고 한다면 이게 한번 깨어지고 나와서 진짜 인류가 잘 산다는 게 뭔가 깨닫는 과정일 거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죠. 어느 날 보초를 서다가 에바 부인을 닮은 신적 존재의 형상이 별무리를 터뜨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폭탄에 의해 부상을 입은 싱클레어가 이송된 병원에 옆자리에 데미안이 누워 있었고 데미안은 앞으로는 자신이 싱클레어에게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며 정말 힘들 때에는 에바 부인의 입맞춤을 전해달라고 하였다며 싱클레어에게 키스를 하죠. 다음날 눈을 떠보니 데미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싱클레어는 그 뒤로 상처 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자신에게서 데미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네! 여기까지 데미안 줄거리 나노 단위 설명이었는데요. 데미안의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리뷰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